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를 접하고 그들이 처한 인권 실상을 깨닫게 된다면 북한 당국도 핵 미사일 개발보다는 민생 개선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Because each of you understands that our world stands at an inflection point. A point where we're called to lead in new ways, to work together, to stand together. And today I'm proud to say our nations are answering that call. 지난 10월 18일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북한 인권 공동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한미일 3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공동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에서는 통일부 장관과 주미 대사가 참석을 하였고, 미국에서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에서는 야마다 시게오 주미 대사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한미일 3국의 정상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 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北朝鮮への対応については、地域の抑止力、対処力の強化に加えて、制裁についてその完全な履行に向けた連携の強化を確認するとともに、同時に北朝鮮との対話の道が開かれていることについても認識を共有いたしました。 한미일 3국의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자 회의의 결과로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일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미일 3국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 그리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탈북민의 활동 지원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3자 회의 이외에도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간담회와 예술 전시회도 개최가 되었습니다. 탈북민 이성민 씨는 북한 인권 침해 간담회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나 북한의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북한 당국의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 라고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 담론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북한 인권 국제대화를 2022년부터 쭉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해외에서 2차례 행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대화는 2024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해서 지난 7월 말에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NED 그리고 CSIS와 공동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대화는 금년 11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될 예정인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를 앞두고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중에 있습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는 약칭으로 UPR이라고도 하는데요. 4.5년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회원국들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를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근본 국제대화는 북한 당국의 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강제 북송,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등 이번 북한 UPR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안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활용하고자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북한 인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1조를 보면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권은 모든 인류가 갖는 천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자 헌법상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 관점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것은 통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소위 3대 악법으로 일컫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같은 법률들을 제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감시와 통제의 강화는 북한 내 한류 문화 등 외부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금년 초에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은 최근에 탈북한 탈북민 중에서 북한에 있을 때 외부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한 83%에 이를 정도로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액션 플랜에도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를 접하고 그들이 처한 인권 실상을 깨닫게 된다면 북한 당국도 핵미사일 개발보다는 민생 개선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촉진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통일도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증진을 위한 민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 인권 사항이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국내외 널리 확산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통령께서도 북한 인권 개선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진실이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통일부는 2023년 최초로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을 하였습니다. 탈북민 508명의 증언과 인권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탈북민 141명의 증언을 더해서 2024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둘째로는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민간단체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북한 인권 커뮤니티가 활성이 된다면 북한 인권 담론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일부는 2023년에 18개 단체를 대상으로 20억 원을 지원을 하였고 금년에도 19개 단체를 대상으로 18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북한 인권 오페라나 연극과 같은 문화예술을 활용한 사업이나 해외 협력 사업 등 민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입니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면 북한 당국도 이를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2022년 4년 만에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를 하였고 2023년에는 유엔 인권 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이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뿐만이 아니라
식량권, 또 건강권과 같은 사회권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북한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북한 인권법에도 보면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균형적으로 안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과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